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이별했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마지막 한마디가 여러분의 뒷모습을 얼마나 오랫동안 따라다녔는지 기억하시나요?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중한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한마디, 서툰 태도 하나로 평생 인연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과 두 번 다시 마주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리는 경우, 그렇게 가슴 아픈 후회로 남은 적은 없으신가요? 끝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내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품격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인연의 무게도 결정된다는 데 있습니다. 인연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그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지나간 관계는 독이 되어 남고 앞으로의 관계마저 다치는 법입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 나이 되도록 누군가와 싸우면서 끝낸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먼저 물러서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잘 지내라고 인사했어요. 그분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말이야. 희한하게 사람들은 나를 늘 다시 찾아오더라. 관계를 정리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손님이 될지, 다시 돌아올 손님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낼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지키면 이상하게도 평생 인연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그 은밀하고도 확실한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경남 마산에 사는 63세 장순애 씨는 30해 넘게 친구처럼 지내던 동창 최영자 씨와 작년 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말다툼. 하지만 그날 장순애 씨가 던진 마지막 말은 지금까지도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 너도 참 이기적이더라. 지금 생각해보니 너랑 나랑 오래 지낸 게 기적이지. 그 말에 최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자리를 떴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두 사람은 생일도 명절도 어떤 날도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작년 겨울, 장순애 씨는 한 지인의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거기서 최영자 씨를 마주쳤습니다. 서로 멀뚱히 쳐다보다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 말만 안 했더라면 지금쯤 다시 만나 웃고 있었을 텐데. 장순애 씨는 그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처럼 관계를 정리하는 그 순간에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로 남는 경우는 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을 꼭 하고 끝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정말 상대에게 들려야 할 말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상처와 자존심을 감싸기 위한 자기 위안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연민이며 떠날 때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끝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관계가 후회 없는 마무리가 되기를,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인연이 조용히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생활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관계 정리의 순간, 그 안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순애 씨의 사연처럼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지막 한마디는 어쩌면 우리가 감정에 휘둘렸던 그 순간의 단순한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는 그 실수 하나가 평생의 인연을 놓치게 만들기도 하지요. 이번에는 관계를 정리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감정적으로 끝을 맺는 것.
즉, 분노에 휩싸인 채로 이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와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를 정리할 때 감정이 폭발한 순간 어떤 말이 튀어나왔는지, 어떤 행동이 나왔는지. 서울에 사는 52세 윤정숙 씨는 자신의 둘도 없는 직장 동료였던 이명진 씨와 15년 우정을 끊게 된 사연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윤 씨는 사소한 의견 충돌로 다툼이 생기자 화를 참지 못한 채 "넌 늘 자기밖에 몰라. 사람들 다 너 욕하는 거 알아?" 라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는 윤 씨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문자로 사과를 했지만 이명진 씨는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치지 않은 채 몇 년이 지나고 말았지요. 윤 씨는 말합니다. 화났던 순간은 지나가는데 그날의 말은 아직도 내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않았더라면 지금도 그 사람 옆에 있었을 텐데. 화가 나면 말이 거칠어지고 감정은 극단적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란 그 순간의 감정보다 훨씬 길고 깊은 것입니다. 우정도 연인도 가족도 일생에 몇 번 만나기 힘든 인연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감정의 불꽃으로 태워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분노는 들불과 같아서 가장 먼저 자신을 태우고 그 다음 가장 소중한 사람을 태운다. 관계를 정리할 때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더라도 분노를 가라앉히고 말 한마디라도 삼켜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뒷모습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끊고 싶은 관계가 있으신가요? 지금도 미운 감정이 치밀어 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을 멈추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침묵이 어쩌면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는 지혜의 첫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는 관계를 정리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두 번째 실수에 대해 하나의 사연과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관계를 정리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끝내는 이유를 지나치게 설명하고 상대를 설득하려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이별하거나 연락을 끊으려 할 때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었는지, 왜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설명하고 상대가 그걸 납득해야 비로소 끝이 날 수 있다고 느껴본 적 말입니다. 하지만 관계라는 것은 논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46세 박현수 씨는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파트너와의 관계를 정리하며 큰 실수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일적으로 계속 불균형을 느끼던 중 상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지금까지도 충분히 참아왔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제는 같이 일할 수 없어. 너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잖아. 박 씨는 그 말을 하면 상대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용히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반대로 넌 항상 나한테 이중잣대를 댔고 지금도 마치 재판관처럼 굴고 있잖아. 라고 말하며 오히려 더 큰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박 씨는 말했습니다. 그냥 연락만 끊었어도 이렇게 마음이 무겁진 않았을 텐데 나는 이해받고 싶어서 오히려 마지막까지 상처만 키웠어요. 관계를 끝낼 때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상대를 납득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상대를 평가하고 논리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된다면 그건 진실이 아니라 그저 또 하나의 공격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잘하면 상대가 인정하고 그러면 후회 없이 끝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 하지만 대부분의 이별과 정리는 설명에서 납득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레 간격이 생기고 그 거리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왜, 어떻게, 언제부터 를 반복하며 사건을 재구성하려 들기보다 그저 지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라고 조용히 선을 긋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가장 성숙한 마무리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받고자 하는 욕망이 가장 큰 고통을 만든다. 그저 조용히 물러남이 가장 지혜로운 용기이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말로써 마지막을 고하고자 한다면 그 전에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해받고 싶은 걸까? 아니면 정말로 끝내고 싶은 걸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더 깊고 단단한 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관계를 정리할 때 마지막으로 흔히 저지르는 세 번째 실수에 대해 한 남성의 오래된 고백을 통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관계를 정리할 때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세 번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별을 선언하면서 마지막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로 복수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서울 종로에 사는 59세 이정배 씨는 5년간 교류했던 골프 동호회 친구와 작년 봄 인연을 끊었습니다. 계기는 단순한 금전 문제였습니다. 이정배 씨는 함께 사업을 도와달라며 몇 차례 소액을 빌려준 적이 있었고 그 후 연락이 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이정배 씨는 참고 있던 말들을 그 자리에서 전부 내뱉고 말았다고 합니다. 넌 친구랍시고 내 호의를 이용만 했지.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 이제 네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 그 말에 상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돌렸고 그 장면이 오히려 이정배 씨 본인에게 지금까지도 지우기 힘든 장면으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로 후련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왠지 내가 더 작아진 기분이었어요. 관계를 끊을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상대에게도 고스란히 남기를 바라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말한 마지막 한마디는 듣는 사람보다 말한 우리에게 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싶어서 내가 당하고만 끝날 순 없다는 생각에 던진 말 한마디가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병들게 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은 결국 가장 먼저 그 말을 한 사람의 품위를 파괴한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일수록 더 조용하고 더 담담하게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을 덜어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크게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나려는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입안에서 맴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말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루만이라도 그 말을 내뱉지 말고 가슴속에서 다듬어 보세요.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감정의 찌꺼기인지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말을 던지는 것으로 마무리될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품위 있게 끝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았던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실수를 피하고 관계를 온전히
그리고 따뜻하게 정리해낸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끝내야 할 때 어떻게 끝내야 품위도 남기고 후회도 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사례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67세의 김용철 씨와 66세의 아내 박연희 씨는 부부로 3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점점 사라졌고 사소한 말다툼도 쉽게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자식들까지 모두 출가하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즈음 박연희 씨는 어느 날 조용히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금 떨어져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저 우리 둘 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용철 씨는 그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아침 흰 봉투에 이렇게 적힌 편지 한 장을 아내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함께여서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평온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서려 합니다.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당신이 편안했으면 합니다. 그 부부는 그렇게 어느 날 조용히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고시원을 얻어 생활을 시작했고 아내는 친정 근처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가끔 서로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기도 하고 손주의 생일에는 함께 식사도 합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후회되지 않으세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지금도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자 박연희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지내던 때보다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게 진짜 관계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끝낸다는 건 반드시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거리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름답게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거리를 잘 아는 사람이 관계를 망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일수록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기대하다가 상처도 그만큼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 품위 있는 침묵, 담담한 마음이 있다면 관계는 끝나도 사람은 남습니다. 혹시 지금 이별을 고민 중인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떠나야 잘 떠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먼저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떠나는 여러분 자신이 나중에 다시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기를 스스로에게 약속해 보세요.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더 나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를 정리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으로 폭발하며 끝내는 것. 두 번째, 끝내는 이유를 지나치게 설명하고 상대를 설득하려 드는 것. 세 번째, 상처를 주는 말을 마지막에 남기고 떠나는 것. 이 3가지는 모두 관계를 정리하는 그 찰나에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결국 우리를 더 지치게 하고 후회를 남기며 다음 인연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에도 내 마음을 지키고 품위 있게 떠날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가 아닌 나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다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주는 방향을 안내해 줍니다. 둘째로, 끝은 반드시 조용해야 합니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 그 안에 담긴 절제와 성찰은 여러분의 다음 인연에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셋째로,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이라 해도 존중을 담아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과거의 어느 순간 분명히 여러분을 웃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맺음은 정중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맺고 머물고 흩어진다고 합니다. 맺을 땐 기쁨으로, 머무를 땐 감사함으로, 흩어질 땐 미련 없이 보내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인연은 여러분이 관계를 어떻게 끝내는지를 보고 조용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맑고 단단한 인연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니 지금 정리하고 싶은 관계가 있다면 서두르지 마시고 말을 아끼며 조용히 마무리해 보세요. 그 끝에 분명히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 여러분과 삶의 속도를 맞추는 인연이 걸어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편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정리했던 관계 혹은 끝내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인연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더 건강한 관계, 더 따뜻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관계를 지키는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